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은 더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의 삶은 더 윤택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용태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또 반가운데요. 지난 시간에는 명상의 트렌드 그리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 이것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새로운 일상에 대해서 돌아봤고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명상이 주는 효과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흔히 4차 산업혁명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블루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점을 연결했다기보다는 디지털 가속화 현상에 대해서 코로나 블루가 기름을 끼얹었다. 더욱더 빨라지는 현상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명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왜 명상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디지털 가속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스마트폰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네. 이 스마트폰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는데 이 스마트폰이 나타난 지는 거의 10년밖에 안 됐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네. 많은 문제점을 또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연결은 쉬워진 사회에 왜 불안감 그리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걸까요? 네, 안타깝게도 한 달에 한 번꼴로 우리가 많이 아는 소위 말하는 셀럽 연예인들이 네. 자살로 마감하는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그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을 네.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연결이라는 개념으로 과거보다 더 폭넓은 연결을 이루었지만 그 속에서 진정 자기를 알아주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한 채 엮여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가 아닌 허상 속에서 나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으로 빠져들게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답을 4차 산업혁명 명상이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명상 그리고 불교 철학까지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많은 시청자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강의를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신 문화와 이 1, 2, 3, 4차라는 개념을 통해서 오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같이 가고 있고 그를 통해서 볼 때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라는 부분을 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자연과 우주를 사랑하라는 대자연의 원리로 돌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명에 지친 서구인들이 오히려 불교라는 문화 철학으로 더 잘 넘어가고 있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우리라는 아름다움, 함께 한다는 지혜의 눈으로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간다면 희망적인, 긍정적인 미래가 존재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던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을 얘기하고 그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정신세계, 그리고 나아가서 불교 철학의 공통점, 지향하는 점에 대해서 같이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네. 1차 산업혁명이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서부터 뭐였죠? 네. 증기기관이 나타나서 농경사회에서 공업화로 들어서기 시작하고 2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라는 단계로 오고 3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전기가 생겨나고 거기에다가 이제 컴퓨터라는 개념으로 와서 소위 말하는 정보화 사회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발전이 거듭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3차에서 터전을 닦았던 온라인 디지털 문화가 좀 더 많은 연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차가 달리면서, 그래서 스마트 더하기 뭐라고 표현하죠? 그죠?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고 스마트 TV라고 얘기를 하고 스마트 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똑똑해 들어져 가는 과정을 거쳐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화두는 이겁니다.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이 만들었겠죠. 뭘 보고 만들었을까? 자기를 보고 만들었겠죠. 그러면 우리의 정신 문화와 이 1, 2, 3, 4차라는 개념을 통해서 오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같이 가고 있고, 그를 통해서 볼 때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라는 부분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네, 뭐 요즘 숫자로 노는 게 많습니다. 그죠? 스마트폰 MC께서 처음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죠. 네. 폰 얘기를 할 때 이제 1G, 2G, 3G, 4G, 요즘은 이제 5G까지 옵니다. 마찬가지죠. 연결의 속도 범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1G라고 얘기할 때는 벽돌폰 시대였죠. 네, 벽돌폰 딱 들고, 그죠? 네, 오로지 목소리만을 전달하던 그 폰의 기능이 그 다음에는 목소리에서 뭐가 되어집니까? 문자가 되어지죠. 예, 2G라고 얘기해요. 문자가 되어지고 3G를 가면 음악도 듣죠. 네, 예, 멀티미디어, 기본적인 멀티미디어 기능이 3G에 들어가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4G에 가서 보면 요즘 여러분들 영화 보시죠? 예, 4G 영화라는 동영상이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5G 가면 더욱더 빨라져 갑니다. 현장관 그대로 자동차가 달리면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빠른 속도, 넓게 빠르게가 5G의 요체입니다. 사람은 계속 빠른 방향으로 더 넓은 연결을 시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Get Connected, 연결, 초연결이라는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1차, 2차, 3차, 4차라는 얘기를 합니다. 잠시 돌아가서 우리가 기초과학 할 때 배웠던 부분을 다시 돌아봄을 통해 가지고 왜 지금까지 모든 얘기는 연결이라는 개념을 빼고 나면 설명이 안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더 빠른 연결로 또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네, 1차 원은 뭐죠? 점은 뭐죠? 영차? 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점의 연결을 통해서 선을 만들었어요. 네, 2차원은 선이 연결되면 뭐가 되죠? 면이 되죠. 네, 또 연결입니다. 점이 선이 되고 선이 연결돼서 면이 되고, 자, 면이 연결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입체, 공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교 철학에서 나타나는 옛날서부터 전해 내려오던 단어, 지금까지 쓰고 있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시방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예. 정말 놀랍게 입체 공간을 설명하는 게 시방입니다. 자, 사방 아시죠? 네. 동서남북. 네, 그죠? 팔방, 중간에 하나씩 더 넣어. 뭐 동남서북. 팔방이 이루어지죠. 시방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래 위로 가죠.
상하 개념이거든요. 평면에다가 상하를 연결한 입체가 만들어져요. 네. 옛날에 과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설명을 다르게 했을 따름이에요. 예, 시방은 정확하게 3차원 공간을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불경 보면 시방 삼세 부처님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시방 삼세. 여기서 또 놀라운 4차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4차원은 과학적으로 시 공간입니다. 공간에다가 시간의 개념이 더해지면 4차원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뭐죠? 과거, 현재, 미래, 3세예요. 예. 그래서 시방 3세라고 얘기를 하면 4차원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게 점에서부터 연결돼서 나라는 형상을 연결해서 만들어내고 과거의 나, 현재의 나, 잘 모르겠지만 올 미래의 나라는 개념을 연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공간이 형성됩니다. 예. 놀랍도록 우주 자연의 질서 이치란 거는 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렇지만 과거라고 하지만 과거의 현자들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뭐로? 지혜의 눈으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 연결이라는 개념에서 공간이라는 개념, 그리고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에서도 마찬가지로 1, 2, 3, 4를 오면서 공간의 개념, 연결의 개념이 늘어납니다. 자, 과거에 중세 봉건 시대에는 성주가 왕인 시대였죠. 성 문 닫고 자급자족합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방어만 하고 그 안에서 농 갈고 이 씨도 뿌리고 해서 자급자족하는 그 제한된 영역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정기기관이 생기면서 뭡니까? 성을 넘어서는 도시를 연결하는 개념이 생기죠. 그러다가 뭡니까? 이제 대량 생산이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무수히 많은 쪽으로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예. 한 지역에서 국가를 넘어서고 대륙을 넘어서는 이동이 시작되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전기가 나오면서 뭡니까? 전보 보내죠. 모르스. 예? 여기서부터 먼 데까지도 연결이 돼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컴퓨터, 온라인이 나오면서부터는 예, 방 안에 앉아서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 아프리카 일하고 계신 분들하고 연결을 해내갑니다. 네. 그러다가 그게 더 발달돼서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동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연결의 가속화가 점점 더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부터 아까 MC께 스마트폰을 통해서 생겨난 지 10년도 안 되는 놈이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사회에서 가치의 비중이 놀랍도록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생산의 3요소라고 중학교 정도, 고등학교 배울 때 배운 게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바뀌어오고 있는 거죠. 가치, 밸류의 개념 자체가 토지, 자연이라는 부분에서 노동이라는 부분으로 옮겨가고 노동도 자연의 일부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했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유일한 목표. 사람이 사람인 이유, 노동을 통해서 자기 걸 벌어먹기 위해서라는 개념. 그러다가 그 부분을 산업혁명 시대로 오면서 기계가 대체해 들어갑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차별화되는 이유가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주라는 공간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오면서 3차, 4차 오면서 지식 기반 경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식 경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제 무력적인 동물의 왕국이 아니고 지적, 나얼리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보시면 지식이 아니고 지능이라는 부분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인간의 공간이, 인간의 롤이 줄어드는 대신 여유의 공간은 더욱더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의 흐름을 제대로 보면 돈을 갈구리로 썰어 담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다가 보면 세상에 뒤지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100년 기업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미 우리는 봤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오면서 천하에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을 끊고 대한민국의 삼성 TV, LG TV가 떠오른 시기를 우리는 봤었습니다. 네.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가진 자는 안주를 하려는 습성 때문에 새로운 변화 모색이나 도전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는 동안 다 읽게 됩니다. 부자가 3대 가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긴장을 놓고 있고 설마 내가 지었는데라는 그 자만심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준비를 못하게 되는 거죠. 몇 가지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미 과거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 시대에서도 아까 3차 산업혁명 컴퓨터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위대한 기업 IBM,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의 약자 IBM, 컴퓨터의 대명사였던 그 IBM을 요즘 온라인 화상회의하고 뭐 톡을 하잖아요. 하면서 핫한 두 회사가 하나는 웹엑스라는 회사하고 줌이라는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 줌은 웹엑스라는 회사에서 떨어져 나가서 독립한 회사가 만든 줌인데 문제는 이 줌이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식 거래 상장하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IBM의 주가 총액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무척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죽음밖에 남지를 않는다는 부분이죠. 네. 네, IBM과 줌 사례 외에도 빠른 속도로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 사례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자동차 시장의 공룡이라고 얘기하는 1위 주자 도요타. 그 도요타를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실제 판매 대수로 따지면 아직도 도요타 근처에도 못 올 테슬라라는 그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주가 총액이 수개월 전에 도요타의 주가 총액을 뛰어넘는 현상이 생겨났다고 그럽니다. 자, 아까 게임 보셨죠? 우리가 이제 그 여유가 많이 생기면서 그 엔터테인먼트라는 쪽으로 와서 돌아봐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엔터테인먼트의 주자는 디즈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디즈니, 뭐 겨울왕국도 나오고, 예, 미키 마우스 원조에서부터 이 디즈니의 주가를 뛰어넘은 회사가 나타납니다. 넷플릭스라는 회사 들어보시죠. 예, 넷플릭스라는 듣도 보도 못한 과거의 개념으로 보면 근간이 없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애가 천하의 디즈니를 뛰어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듯 세상의 곳곳에서 이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뛰어넘은 기본 기류는 트렌드를 봤다는 부분입니다. 연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봤기 때문에 극장이 아니고 온라인을 통한 연결이라는 개념, 오락이라는 부분을 제시를 해주는 솔루션을 갖고 들어오느냐, 아니면 나는 극장을 통해서 아카데미상은 무조건 극장 상영작에 한해서만 주겠다는 그 알량한 과거의 양반 정신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기 시작한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산업을 통해서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토록 연결돼 들어가면서 또 눈에 안 보이는 동안 무섭게 인간이 두려워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외부의 그 무엇, 기계, 컴퓨터가 생겨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아까 예를 들면 그 테슬라 예를 들었습니다. 그 테슬라의 창업자가 일론 머스크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스타트업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에서 시도하는 작업이 뭐냐면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전극을 만들어서 인간의 뇌 속에다가 심습니다. 인간의 뇌 속에 심어서 컴퓨터하고 연결을 합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가 연결이라는 개념, 기술적으로도 연결이라는 온라인이 뜨면서 동시에
핫한 직업으로 떠오르는 게 시큐리티, 보안이라는 측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예. 온라인 선상에서도 해킹을 막아내기 위한 기술 산업이라는 게 또 정확하게 모든 방향은 연결이라는 부분을 둘러싸고 연결에 대해서 나에게 유리한 연결로 가기 위한, 그게 플랫폼 싸움이라고 그러죠. 예. 내 플랫폼에 많은 걸 연결하는 부분, 나의 아성에 누가 침범하고 해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큐리티, 이런 개념에서 끊임없이 먹이 사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예들을 봤습니다. 예, 가상과 현실이라는 경우, 예,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죠? 가상 공간 속에 어느 날 내가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고 뭐죠? 그냥 사이버 게임의 플레이어에 불과한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되죠. 가상과 현실 속에서 뜨도는, 그러다가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로 가면 더합니다. 이제 시간을 넘어서기 시작하죠, 그죠? 예. 우주라는 공간을 뛰어넘고 블랙홀도 나오고 현실의 공간 속에서 좀 더 가가지고 지금 우리 4차원까지 공부했는데 5차원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예, 뭐 아직 완전히 정립된 이론은 아닙니다만 5차원이란 4차원은 뭐였죠? 시공간이었죠. 시간의 중력까지 들어가면 5차원이라는 공간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개념을 영화를 통해서 인간들이 상상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자연의 법칙 원리를 발견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과정이죠. 네. 자,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가면 여기서는 가상과 현실이 뒤엉켜서 가는데 게임 속에서 죽었는데 현실의 세상에서 죽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떠돌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가상과 현실 속에서. 자, 그 속에서 또 인간들은 현명하게 갈 길을 제시하는 영화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겨울왕국 2를 가서 보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의 능력 왜소하고 두렵고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OST 음악 중에 놀라운 불교 명상을 너무나 닮은 두 OST가 등장합니다. Let it go. 가도록 내버려둬라. Show yourself. 너 자신을 보여라. 네. 세상의 진리나 대답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당신 속에 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면 뭐하죠? 자살하죠. 네. No way. 자살하지 말고. 왜? 그러면 해결이 되냐? 다시 태어나면 지울 수 있어요? 못 지워요. 뭐라고 그랬죠? 세상은, 자연은 연결이었다고, 점이었다고. 다시 그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더 나쁜 점이 얽혀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부분.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네. 그러다가 보니까 피곤해요. 항상 떠들고 항상 긴장하고 피곤해요. 4차 산업혁명 회사에 가서 그러면 변화와 혁신 우샤우샤 했었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지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정말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정신없이 하루 종일, 그리고 저녁에도 또 만나지 않으면 뭐죠? 인싸라고 그러나요? 예. 예? 아싸. 아니, 인사이드?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네네, 예. 밀리기 싫어서 싫은데도 불구하고 올리고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속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영화나 저기들이 보면 뭐 응사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몇 해 전에 그 다 지나갔던 이 퀸 음악이 등장하면서 떼창 이런 부분들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 부분을 우리는 이러죠.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 같은 세대들은 레트로라고 얘기를 하죠. 과거로의 회귀, 향수, 추억. 젊은 세대들은 네가 그때 어찌하는데 그거를 저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뉴트로, 새로운 자기들이 살아오던 바쁜 세상하고는 다른 과거에서 찾는 멈춤의 미학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위로받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은 바쁘다고 무조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바쁠수록 쉬어가고 둘러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이란 멈춤의 미학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정말로 창조하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돌아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바쁘게 가는 사람들도 초심, 처음으로 돌아가라라는 back to the basic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정리를 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오기까지 우리는 인간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보았습니다. 과거의 농경시대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의 가치는 90%가 노동력, 무슨 소돼지 말도 아니고 뭐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여유란 누가 가졌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고대도 있었어요. 한정된 특수 계층들만 가졌죠. 귀족들만 가지고 나머지는 부려먹는 도구에 불과했다. 1차 산업, 2차 산업혁명으로 오면서 보편적인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기계로 한편으로 보면 내 일자리는 이라는 부분이 생기죠. 인간이 하던 부분을 기계, 자동화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일자리가 잃는다는 부분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유라는 부분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서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3차 산업혁명에 와서는 물리적인 힘도 아니고 지식이라는 부분이 가치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 지식이라는 부분마저도 기계한테 뺏기죠. 자, 인간에게 정말로 마지막 남은 부분이 뭘까요? 아직 남은 하나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지혜의 다락방. 지혜가 남아있어요. 예, 지혜. AI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지혜예요. 이미 주어진 데이터를 사주팔자 주역이라고 얘기할 때 통계에 기초해서 그 데이터로 미래를 전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AI가 우리를 알아채지 못하고 해킹을 못하느냐 하면 나한테 주어진 습식 패턴대로 가지 않으면 돼. 아침에 7시에 일어나던 거를 10시에 일어나면 얘는 7시에 물건 사라고 계속 깨우고 난리가 나. 네. 지혜는 주어지지 않은 환경, 그 국면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거죠. 깨달음의 세계가 인간에게 남아있다는 부분. 그게 지혜라는 부분. 자, 어떻게 살 것인가? 분주하고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냥 파란 약 먹고 기분 좋게 그냥 쿨쿨 잠들고 게임 속에서 모르는 누군가의 연결을 통해서 나를 알든 모르든 연결해서 누가 이기나 해볼래는 세상을 살 것인가? 아니면 깨어서 지혜의 눈으로 정말 본래 자리를 보고 미래에 대한 한 땀 한 땀을 차근차근히 두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다는, 지금 이 순간에 그 기로가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불교 철학이라는 부분이 제시하는 부분이 들어옵니다. 70년대 들어오면 히피가 등장하죠. 서구 물질 문명이 이 극을 달리기 시작하고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간이 고통받기 시작하고 서구인들이 동양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인도로도 찾아가고 뭐 하면서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다시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르네상스라는 부분도 그렇죠, 그죠? 인간이라는 부분을 다시 찾기 시작한 시기였잖아요. 14세기에서부터 베니스의 상인 금전을 통해 가지고 여유라는 부분을 갖고 다시 인간성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나타난 풍요의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끌어가기 위한 부분을 돌아보니 결국은 정신이라는 부분으로, 지혜라는 부분으로, 정신이라는 부분으로 돌아오더라는 부분이죠. 네. 근데 여기서 다시 조금 되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디지털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로 인해서
물질적인 디지털로 통해서 생겨나는 병폐가 인간성이 말살되기 시작하는 부분이 생겨나고, 디지털이라는 개념은 다 똑같아요. 원본이라는 개념이 없죠. 예전에 하다못해 원본 그림을 복사기에 돌리면 돌릴수록 흐려집니다. 원본하고 카피 부분하고를 구분할 수 있지만 전자 파일은 똑같죠. 네. 예. 존음성이라는 부분이라든지 고유라는 부분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인간성이 말살되기, 존재에 대한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에 대한 회귀가 돌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죠. 예. 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자연과 우주를 사랑하라는 대자연의 원리로 돌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 부분에서부터 전쟁이 아니고 이기고자 함이 아니고 나를 관리하고 평정을 찾는다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구인들이, 문명에 지친 서구인들이 오히려 불교라는 문화 철학으로 더 잘 넘어가고 있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고요. 네, 서구인들이 물질 문명에서 정신적인 회구, 동양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면서 불교 철학에 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타났던 부분들이 이제 마인드풀니스 명상이라는 부분들로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의외로 오히려 우리나라나 동양에서는 불교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가 보니까 명상이나 불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가. 첫 번째, 불교는 비나이다 기복신앙으로 알고 있다는 잘못된 부분. 또 불교는 염세적이다. 무슨 그냥 모든 것을 버리라는 개념으로 버려라는 잘못된 염세주의적인 허무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고, 또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니까 당신만 잘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베타 독선이라는 개념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라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기초는 인드라망이라고 그럽니다. 인드라가 사실은 거물인데 거물의 망, 역전 앞이라는 얘기하고 마찬가지 표현이 되겠지만 불교 철학의 기초는 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연, 연기. 과학의 기초는 Y는 FX. 원인, 정확하게 그 원인이 있었으므로 그 결과가 있다라는 부분. 그게 성립이 되지 않으면 과학이 아니라고. 네, 정확하게 과학이 아닌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비과학 미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오히려 불교가 과학이라는 거예요. 인과 연의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고 없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생겨난다라는 부분, 연기가 불교의 기초라는 부분. 또 의상대사의 법성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역여시. 예전에도 놀라운 현대 언어를 썼습니다. 일미진중, 미진, 미세한 먼지라는 얘기입니다. 미세먼지라고 표현을 하죠.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한 티끌의 먼지 속에 함시방,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공간, 입체, 세상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DNA 있잖아요. 모든 눈에 보이는 형상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돌도, 나무도, 책상도, 카메라도, 이 레이저 포인트도 모든 게 DNA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미진중함시방, 놀라운 과학의 이론을 그 속에 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4차원 얘기하면서 시방 3세라는 4차원에 대한 설명도 우리는 봤습니다. 놀랍도록 불교 철학은 과학에 기반을 두고 과학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못해가지고 허무로 가버리기 시작해요. 색, 물질이라는 것은 곧
공허하나니 이렇게 가버려요. 예. 그런데 그 다음 가서 또 공이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요. 아, 헷갈려. 뭘 얘기를 하려는 건지, 그죠? 네. 과학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현대 물리학의 기초인 원자설, 여러 가지 양자 물리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공통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원자설에 따르면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는 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는 중간에 원자 핵과 주변을 떠도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자 핵과 전자 사이 99%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지만 사실은 99%가 빈 부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색적시 공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공간이라는 개념에 지금 현재를 쪼개놓고 봐도 지금 나타나 있는 모습을 물리학적으로 뜯어보면 사실은 빈 건데 뭐가 있다고 그러지라는 개념이에요.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넣고 가면 더한 거죠. 자, 세상에 태어날 때 제가 없었어요. 아름다운 남녀가 만나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태아가 형성되고 그 태아가 세상에 울음을 터뜨리고 유아가 되고 그 유아가 성인이 되고 그 성인이 시체가 되고 시체가 되면 어디 가죠? 흙으로 돌아가는. 없었잖아요. 없었던 게 다시 없어진 거네. 시간을 놓고 봐도 그런 과정의 연속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그래서 무상이라고 그러죠. 공이라는 개념은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이라는 개념은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왜 고정된 실체가 없느냐? 연속이니까. 점의 연속이니까. 이 개념이 공이라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교는 허무주의다. 무상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없는 게 아니죠. 고정된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적으로 독립변수 끊임없이 자기가 뭔가를 찍어가는 그 점이 연결돼서 선이라는 부분이 생기고 형체가 생겨난다. 그래서 색적시 공하고 끝나버렸으면 허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순간 공적시 색이라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네 마음가짐을 어떻게 놓고 어떤 깨달음을 갖고 앞으로 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게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염세주의가 아니고 허무주의가 아니고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을 둔 거다. 매 순간이 현재다. 매 순간이 점들로 이어져가는 그 미래다. 뭐 하려고 미래 걱정하니? 지금 매 순간 네가 하고 있잖아. 돌아보니 뭐하니? 그거는 네가 이미 놓아갖고 온 것인데. 예. 그 부분에서 우리는 불교를 재조명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그 속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 예. 또 돈 버는 비법도 공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공이라는 개념을 또 다른 개념으로는 초월이라고 얘기해요. 비운다, 초월.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아까 비운다 하니까 없다. 그냥 버리라. 버리기는 뭘 버려. 불교 육바라밀의 첫 번째 덕목이 보시라고 얘기를 하죠. 베푼다는 거예요. 아니 집벌도 없는 사람이 뭘 베풀어. 있어야 베푸지. 예. 정확하게 비운다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이 강을 버려야 어디로 가? 바다로 가. 더 큰 거를 갖기 위해서 멈추고 비울 뿐이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집 한 채만 가고 365일 그 집에만 살면 나의 세상은 그 집 안에 고정이 되죠. 근데 요즘 뭐죠? 에어비앤비 해가지고 뭐죠? 공유하죠. 예. 집도 막 빌려줘. 그냥 뭐 안 쓰는 부분들. 그러면 어떻게?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죠. 내가 그 집 하나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버림을 통해서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발견이 그 철학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허무, 없음, 몰라도 너무나 잘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배타적 독선적이다라는.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주인은 나다. 나의 주인은 아니고 나다.
그럼 나는 어느 놈이 다스리노? 나를 다스리는 것 또한 나다라는. 아까 겨울왕국 2에서도 show yourself라고 그랬죠. 예. 당신이 답이야.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베풀 줄 알겠니? 우선 자기를 객관화시킨 그 부분에서부터 다시 자기를 재구성을 해서 아, 세상의 진리가, 우주가 내 속에 있구나라는 부분을 깨닫고 그를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구나, 우리구나, 나를 사랑함을 통해서 자비라는 개념으로 나아가는 이 가르침이 어떻게 해가지고 독선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베타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네, 무명무상절일체 정지 소지 비경계라는 또 의상대사의 그 법성계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가르침도 이런 거예요. 예.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라는 걸. 예.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으니 모든 것이 끊어졌노라. 오로지 저기서 정지, 지는 지혜 지자입니다. 알 지자가 아니고 첫 번째 지는 알지, 오로지 지혜의 눈으로만 알 수 있을 뿐 아무런 경계가 없나니라는. 모든 게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거. 우주와 내가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 하나라는 연결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왔던 대청마루라는 공간이 불의의 표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대청마루는 아닌가요? 바뀐가요? 아닌가? 바뀐가? 안 같기도 하고 바뀌기도 합니다. 예, 경계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부분. 예. 이토록 불교 철학이 가진 심오함, 세상의 진리라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고통받고 나를 잃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불교가 준 아름다운 철학, 불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너와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아름다움, 함께 한다는 지혜의 눈으로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간다면 희망적인 긍정적인 미래가 존재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급변하는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신. 네. 정신을 잃지 말아야겠죠. 네.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좀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명상 같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명상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것도 강연을 통해서 알려주실 건가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과 어떻게 생활 속에서 명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